네, 안녕하십니까. 딜렉 게릴라 라이브 시간입니다. 한국배터리에 또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수환 전문 기자 모시고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기자님. 네, 이수환입니다.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여러 가지 소식들이 좀 많았는데 네. 일단 첫 번째로는 공시가 아까 조금 전에 떴죠. 네. 현대차가 SK온과 합작사를 설립한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네, 그거는 뭐 작년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건이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원래 이 건이 저랬대요. 27일 날, 그러니까 오늘은 25일이잖아요. 네. 27일 SK 이노베이션 이사회에서 의결이 될 거였는데, 지금 대통령이 방미 중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틀 먼저 하라고 네. 얘기가 좀 나왔던 모양이에요. 뭐 방미 중에 성과 문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하나둘씩 발표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보니까 뭐 뭐 사실은 거래소에서 네. 빨리 좀 하라고 좀 체근을 좀 한 모양이에요. 도요타 합작 사건은 저희도 뭐 여러 번 보도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예. 이게 그 전까지 조인트 벤처를 만드느냐 아니면은 단순히 공급만 하느냐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좀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돼 가고 있습니까? 도요타 하면 무슨 차 생각나세요? 전기차라고 하면 하이브리드였던 프리우스요? 예, 아니면 캠리? 그 하이브리드 차는 뭐 네. 전기차는 아니죠. 순수 전기차는 아니고 이제 말 그대로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수소차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뭐 하이브리드 차는 한 20년, 수소차는 한 10년 동안 추진을 해왔던 기업이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전환이 늦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늦게 이제 배터리가 필요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한 2년 됐나요? 한 3년 전에 일본 내에 최대 배터리 회사가 있죠. 파나소닉. 네. 파나소닉과 프라임 플랜닛 에너지라는 합작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처음 시작으로 이제 합작사를 만든 거예요. 근데 문제는 파나소닉은 테슬라에 최적화되어 있는 기업이어서 도요타를 신경 쓸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배터리 합작사를 파나소닉과 만들었지만 뭐 계획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전기차 전환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게 지금 현대차가 국내 기업이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배터리 조달처가 크게 세 곳이죠. SK, LG, 그리고 중국 CATL. 네.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전기차 전환에 따라서 많은 양의 배터리가 필요해지게 됐는데 도요타는 아직 그 배터리를 아까 말씀드린 합작사에서만 네. 받아야 되니까 양도 적고요. 그러니 좋든 싫든 다른 업체의 배터리를 받아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제 파트너십을 배터리 업체와 얘기를 하게 됐고 그 중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마음이 맞아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된 거죠. 사실 도요타가 좀 자동차 업체 중에서는 네. 전기차 전환이 좀 늦었다라는 평가가 네. 많았었는데요. 그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LG 엔솔의 배터리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러면은 좀 더 안정적인 공급을 받기 위해서 단순 공급보다는 그러니까 단순 공급이라는 부분도 네. 엄밀히 따지면은 공급을 많이 받으면 합작사에 준하는 이제 위치에 올라가게 되는 거고. 네. 아직까지는. 네. 근데 이건 여러 가지 이제 배경이 있는데 전기차 전환을 한다고 해서 뚝딱 전기차를 만들 수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일단 배터리 필요하죠. 또 전기차에 맞는 생산 라인도 꾸며야 되고요. 네. 그런 시간들을 고려했을 때 일단 20기가와트시로 시작을 하고 그 뒤에 추가로 더 공장을 짓거나 다른 형태로 뭐 배터리를 조달하거나 이렇게 진행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사실 뭐 LG 엔솔이 뭐 생산하고 있는 배터리들은 다 공급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신규 공급처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은 기존에 있던 생산지가 아닌 다른 공장에서 만들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최근 권영수 부회장이 미국 애리조나에 뭐 신공장 얘기를 좀 했어요. 뭐 네. ESS용이라고 했지만 네. 25년부터는 전기차에도 들어간다. 네. 그럼 이 공장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겁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애리조나 공장은
그 애리조나 공장은요, 좀 사연이 있는 공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슨 사연이 있냐면, 이게 좀 얘기가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까지 배터리를 조달받는, 사용하는 쪽, 그러니까 뭐 그게 전기차 업체가 됐든, 아니면 뭐 전동 공구, 무선 청소기 다 배터리 들어가잖아요. 그 업체들이 배터리가 많이 필요해지게 되니까, 특히 미국의 어떤 전기차 스타트업이나 전동 공구 업체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요청을 합니다. 이제 배터리가 필요하니까 공장을 좀 지어달라고. 그래서 애리조나 공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미국에 짓지 않았던 원통형 배터리 전용 공장이었고요. 네. 그 공장을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확장해서 좀 투자를 하겠다는 거였고요. 그래서 목적이 딱 정해져 있어요. 원통형과 네. 원통형을 리튬 인산철. 네. 이 두 가지고, 도요타는 공장이 이제 흔히 말하는 러스트벨트 지역에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물론 이제 배터리 공장 LG도 뭐 미시간이나 오하이오 같은 러스트벨트 지역에 공장이 있어서 지금 혼다와의 공장도 오하이오 주에 짓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애리조나 공장하고는 네. 좀 목적과 용도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도요타가 공급받는 배터리는 뭐 어떤 형인가요? 원통형, 파우치형, 그게 FP는 아닐 것 같고. 일단 도요타라는 회사가 파우치형 배터리를 써본 적이 없어요. 써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프라임 플래닛 에너지, 아까 말씀드렸던 파나소닉과의 합작사도 각형 배터리 위주로만 생산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원통형, 각형은 또 LG 엔솔이 안 만들거든요. 네, 네. 그럼 남아있는 거는 이제 저거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그리고 뭐 삼성 SDI도 오늘 다른 소식이 있다고요? 삼성 SDI 이것도 좀 연관 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GM과의 이제 합작사 공장이 아까 제가 서두에 거래소에서 SK온 이사회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데 좀 네. 서둘러서 좀 공시를 한 거잖아요, 지금. 네, 네. 마찬가지로 지금 SDI와 제너럴 모터스 GM과의 원통형 배터리 합작사도 지금 대통령이 방미 중이지 않습니까? 네. 방미 중에 어떤 성과로 좀 보통 이제 국가 원수가 어떤 뭐 이제 외국에 나가서 이제 얘기할 때는 투자 이런 현황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뭐 반도체야 당연히 뭐 투자가 있는 거니까 그렇다 네. 치더라도 배터리 쪽 투자를 기왕 간 김에 같이 발표를 할 거라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조만간 공식 발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도 원통용 배터리를 주로 쓰겠네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게, 네. 그러니까 메리바라 저희가 전에 방송에도 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너럴 모터스는 이제까지 전기차에 파우치형 네, 배터리만 파우치만 썼죠. 써왔죠. 근데 네. 역사가 좀 오래됐어요. 네. 그러니까 구본무 회장이 살아계실 때 2008년이었나요? 2009년에 대규모로 LG 화학이 이제 GM에 배터리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 차량이 바로 볼트였고요. 그 볼트에 들어간 파우치형 배터리가 지금까지도 이제 생산이 되고 네. 전기차에 탑재가 되고 있는데, GM이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만들었죠. 얼티엄 플랫폼이라고 이제 이 현대차 eGMP처럼 만들었는데, 메리바라 회장이 올해 이제 초에 2월이었나요?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얼티엄 플랫폼은 다 쓸 수 있다. 뭐를? 파우치형 배터리뿐만이 아니고 각형도 쓸 수 있고 원통형도 쓸 수 있다. 리튬 인산철도 되나요? 사실은 리튬 인산철과 배터리 플랫폼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네. 리튬 인산철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한 종류일 뿐이고 그 배터리는 원통형으로 만들어도 되고요. 네. 각형으로 만들어도 되고 어디에 담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네, 말씀이시죠? 예, 플랫폼에 따라서 얼마든지 개발해서 적용할 수 있는 배터리고요. 원통형 배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LG 엔솔 애리조나 공장도 원통형. 네. 그리고 도요타도 원통형이 유력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GM과 삼성 SDI 합작사도 원통형. 전반적으로 지금 파우치 배터리보다는 원통형 배터리의 네. 최근 근래 한 2년 동안의 증설이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도드라지는 것은 사실이고요.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뭐 원통형이 모든 배터리 형태를 장악하게 될 거냐, 그거는 좀 퀘스천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원통형이 뜨게 된 거는 결국 네. 테슬라 때문인데, 네. 테슬라가 원통형을 고집하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이제 파생되면서 이제 증명을 했잖아요, 본인들 스스로.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폭스바겐이나 다른 이제 완성차 업체들은 여전히 각형을 좀 고수하는 현상이 있고, 특히 BMW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뭐
BMW도 원통형을 일부 쓴다고는 하죠. 하지만 모든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원통형으로 통일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원통형, 각형, 파우치가 어느 정도 균등하게 시장을 많이 주도하지 않을까, 좀 나눠 갖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일단 다른 회사가 좀 아까 말씀하신 기업 중에 하나 빠진 네. 기업이 있어요. 포드. 어디입니까? 포드. 아, 포드가 지금 CATL의 배터리 기술을 들여와서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겠다고 하잖아요. 네. CATL은 또 파우치형 배터리를 거의 안 만들어요. 아, 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각형이거나 원통형인데 각형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죠. 음. 이런 걸로 봤을 때 과거에 초기 1세대 혹은 1.5세대 전기차들이 파우치형 위주의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많았다면 네. 지금은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이 서로 비슷한 비율로 좀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 세 가지 방식에 따라서 네. 이제 부품업체나 아니면 장비업체들도 좀 그 희비가 엇갈리나요? 엇갈리죠. 엇갈리죠. 특히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네. 전지 사업을 하시거나 이쪽에 업계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통형 배터리는 가장 전통적인 형태의 배터리죠. 그게 이제 속된 말로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물 같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네. 사실 노트북에도 노트북 예전에 다 원통형 배터리였거든요. 근데 이게 전부 파우치형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지금 아이패드에 원통형 배터리를 쓸 수가 없죠. 음. 얇잖아요. 스마트폰에 예전에 스마트폰 피처폰 때 다 각형이었죠. 네. 다 각형, 소형 각형 배터리였는데 지금은 전부 파우치형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도 한물 갈 거라고 예상했지만 테슬라가 살려줬죠. 이게 가장 큰 이슈가 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저기 말씀 감사합니다. 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최근에 뭐 배터리 쪽은 아니에요. 주식시장에서 주가 조작이 있었다 해서 어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시끄러우면서 네. 강하게 주식시장이 조정받고 또 2차 전지가 오를 만큼 올랐다 이래가지고 이번 주 들어서 계속 조정받고 있는 모양새인데 지금 좋은 소식은 또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뭐 여기에 대해서 좀 이 전문 기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오버럴한 네. 질문을 하셨는데 네. 일단 저희가 주식이나 주가에 대해서는 그런 걸 주제로 삼고 있는 네. 매체나 방송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긴 산업 어렵지만 전반에 대해서 산업 전반에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배터리 업계에 일단 뭐라 그럴까요? 다른 유관 산업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꽤 되세요. 특히 반도체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꽤 계신데 저도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출입하다가 이제 배터리를 출입할 때 가장 개인적으로 고민했고 고생을 많이 했던 게 뭐였냐면 너무 산업 생태계가 달라요. 너무 다릅니다. 네. 예를 들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는 공정 기술의 어떤 정점에 있는 산업, 장치 산업이죠. 대규모로 시설 투자를 집행해야 되고 장비를 많이 사야 됩니다. 우리 ASML EUV 장비가 대당 2천억이 넘고 거기에 네. 들어가는 부품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장비를 바꾸면 디바이스가 좋아지죠. 제품이 좋아집니다. 혹은 디스플레이 패널이 좋아지고요. 네. 배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아. 배터리는 전형적인 소재 중심으로 돌아가는 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소재라는 것도 어디선가 캐서 가지고 오거나 네. 가공해서 가공된 걸 가지고 오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 달성이 매우 어려운 산업입니다. 제가 전에 저희 방송에서 한국 배터리 셀 기업들이 단순 위탁 생산, 파운드리업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게 이 배터리라는 게 전형적인 소재 중심의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재 가격이라는 거는 우리가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고요. 네. 또 우리가 자원 투자라는 것을 대한민국 산업 내에서 그렇게 경험해 본 지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으로 어떤 고도 제조업을 통해서 이제까지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인력도 고용하고 국가 경제를 이끌어 왔는데 배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접근 방식에 좀 차이를 둬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기존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배터리 장비 업체나 이런 데를 보면 안 되겠군요. 그러니까 배터리 장비 저희가 장비 얘기나 소재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장비가 물론 중요하죠.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비율을 꼭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비율을 해보겠습니다.
소재와 장비의 비율은 반도체 디스플레이에서 네. 한 7대 3, 장비가 7, 소재가 3이었다면 네. 배터리는 반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재가 7, 장비가 3 정도입니다. 그래서 소재의 비중도 적지 않지만 그러니까 장비의 비중이 배터리에서 적지 않지만 장비가 배터리 산업에 끼치는 영향은 생산성 그리고 어떤 자동화 네.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만 장비를 바꾼다고 해서 배터리의 성능이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네, 네. 분명히 인과분의 관계가 존재하고요. 또 장비도 너무 이질적이에요. 각각의 공정의 장비가.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8대 공정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식각도 있고 증착도 있고 여러 가지 공정이 있습니다만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제 원료 투입단부터 믹싱, 전극, 조립, 뭐 화성 후공정, 물류 이쪽의 이 공정들이 너무 이질적이에요. 극단적으로는 맨 앞에 있는 믹싱 공정 장비를 하시는 분들은 후공정에 전혀 관심도 없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네. 왜냐하면 후공정은 우리가 충전 포메이션, 활성화 이쪽 공정에 계신 분들은 엄밀히 따지면 전기, 이 전기를 잘 다뤄야 되는 영역이고요. 네. 그 다음에 조립 공정 같은 경우 조립 공정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상장사 중에 뭐 이제 뭐 엠플러스라든지 하나기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쪽은 굉장히 고도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고도의 이 부품들을 빠르게 정확하게 부품을 움직여야 되는 어떤 장비들이에요. 네. 그래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는 어떤 챔버 내에서 아니면 증착기나 여러 가지 요 안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화학 반응들을 이용한다면 네. 배터리 조립 공정 장비 같은 경우에는 기계 부품들을 빠르게 정확하게 움직여서 배터리 소재를 조립해주는 어떤 네. 그런 공정이 되겠고요. 앞에 이제 앞단에 있는 전극, 그러니까 양극하고 음극을 만들어주는 공정은 이게 기계 장치의 어떤 정점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극 장비를 만약에라도 이제 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거나 한 번도 보신 분이 없다면 깜짝 놀랍니다. 엄청나게 크고 길어요. 네. 여기서 어떻게 이런 전극이 만들어지는지 놀라울 정도고요. 앞단에 있는 미싱 장비는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생소해요. 네. 네. 정말 생소한 산업들이어서 이런 각각의 어떤 아날로그틱한 부분 또 기계 어떤 소재를 다루는 장비들을 아우르는 산업이 이제 배터리이기 네. 때문에 이 안에 뭐라 그럴까 이런 메커니즘이나 생태계나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만 네. 배터리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략적으로 좀 알 수가 있고요. 네. 근데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좀 웃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배터리 셀 내의 생태계고요. 네. 네. 흔히 전문 용어는 아닌데 업스트림, 미들스트림, 다운스트림이 있고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미들스트림이에요. 네. 네. 업스트림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업스트림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코스모 신소재, LNF 같은 기업들이 업스트림과 미들스트림 중간에 껴있는 기업이에요. 예, 양극재를 직접 만들고 소재 그걸 기업들이 요 공급하고. 중간에 있고요. 네. 그럼 더 윗단에 뭐가 있냐? 마이닝 기업들이 있죠. 네. 자원 채굴, 어떤 상사, 여러 가지 가공, 여기에는 이제 고르아연, 포스코 이런 기업들이 에코프로나 이런 기업들 조금 더 위에 업스트림에 있죠. 근데 여기도 완전히 업스트림은 아닙니다. 네. 더 상류로 올라가게 되면 호주의 BHP나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자원 개발하는 기업들 노르니켈, 네. 그다음에 이제 이제 발레 이런 광산 기업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제 미드스트림 밑에는 이제 모듈, 팩, 그다음에 완성차까지 네. 이 전체 생태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진입장벽에 있는 산업이에요. 배터리라는 산업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하고 보시면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네.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보시면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이나 어떤 메커니즘으로 어떤 기업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분위기를 좀 네.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런 관련 보도도 이수환 기자께서도 많이 하시고 또 이제 저희도 방송에서 이제 많이 다루기도 했었는데요. 네. 굳이 질문을 오늘 드렸던 이유는 최근 들어 너도 나도 배터리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면서
이제 투자가 집중되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볼 건가 하는 그 시각을 전달해 보고자 이제 질문 드렸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요즘에 저 기업 있잖아요. 자이글. 네. 뭐근 한 2개월 동안 지분을 고기 불판하던. 네, 전기 그릴 업체죠. 네. 뭐 상장사인데 거기가 이제 리튬 이산철 배터리를 한다고 해서 주변에서 진짜냐? 내막은 뭐냐?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이런 사례처럼 굉장히 이질적인 분야에 있던 기업들이 너도 나도 배터리를 한다고 지금 뛰어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실체는 무엇이냐? 진짜로 하는 거냐? 어느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냐? 이런 부분들은 한번 우리가 곱씹어 보고 조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네. 과거의 뒷 배경, 히스토리적인 대한 부분, 어떻게 해서 그 기업들이 이런 배터리라는 사업에 새로 이제 사업 목적을 추가해서 들어오게 됐는지 배경을 네.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야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네. 그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꼭 한번 다시 준비해 주시죠. 아, 그리고 플러스로 네. 제가 이 얘기는 제가 따로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재용 회장 뭐 만난다는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네. 자꾸 이 만난다는 얘기를 너무 또 누구 만납니까? 남발하는 것 같아서. 네.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 대통령이 방미 중에 있고 네. 또 지금 경제사절단 끌고 갔잖아요. 네. 내일 뭐 일론 머스크랑 만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확인된 건 아니에요. 만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미 얼마 전에 화상 회의로 일론 머스크랑 같이 저희가 뭐 방송도 했잖아요. 네. 테슬라랑 만난다고. 근데 배터리 쪽보다는 지금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 네. 특히 전장 부품 이런 전체 생태계와 삼성과 테슬라와의 관계 협업할 게 굉장히 많아서 네. 지금 뭐 기왕에 국가 원수가 지금 미국에 가 있고 또 네. 경제 사절단을 끌고 가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적인 얘기가 뭐 공식 발표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로 좀 협력해볼 부분이 좀 많지 않나 좀 그런 사실 생각이 듭니다. 차량용 OLED도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뭐, 지금 LG 디스플레이 거 LCD 쓰죠? 네. 테슬라 차량에 그 OLED로 바꾸면 부가가치가 뭐 엄청나겠죠. 네.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삼성전기와 LG 이노텍이 카메라 모듈은 지금 테슬라에다가 지금 네. 수주를 받았고요. 뭐 조 단위로 받았죠. 다만 이제 그 안에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을 받게 된다면 지금 오늘 뭐 현대차 실적도 나왔는데 지금 갑자기 영업이익이 뭐 2조였나요? 3조 정도로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는데 네. 뭐 어디서 그러더라고요. 반도체가 어려울 땐 자동차가 있다. 네. 오늘 뭐 지면 네. 일부의 기사도 그렇게 나오기도 했죠. 예, 네. 그런 얘기가 나온 것처럼 우리가 이제 반도체 좀 넥스트 산업이 뭐냐?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전기차 쪽이 될 거고요. 이쪽 산업에 대한 것도 참 잘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유수한 전문 기자 말씀 참고하셔서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게릴라 라이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